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 열렸네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도 힘을 바짝 내고 있는 그런 모습, 중국 증시 급락세도 이제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리스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그리스 관련해 9억 유로 정도 지원을 더 해주겠다 증액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리스 은행들도 다음 주면 곧바로 문을 열게 되고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악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제 이미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샀어요. 이렇게 이틀 연속 많은 규모의 현물을 사준 것은 정말 최근 들어서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2100선 위에서 출발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막 오늘 시장 개장과 동시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총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금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이 결과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합병 통과 기대감 때문에 삼성 덩치 큰 그룹주들이 이미 급등세로 한 차례 마감을 한 바 있고요. 어제 코스닥이 종가상 770선을 7년 8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또 한 번의 연고점을 세우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는데 오늘 또 오르면 또 신고가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오늘 금요일장이지만 정리하지 말고 배팅을 좀 하는 날로 삼아봤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더 올라서 종가가 얼마로 끝날지 잠옷 기대가 되는 날이 하겠습니다. 이제 막 개장가가 뜨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막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가 확인해 보면서 오늘 시장의 포인트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연구원님. 예, 오늘 장 시작했을 때 코스피는 2101포인트, 코스닥은 780선으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 코스피 종목은 상승 종목 490개, 하락 종목 198개, 코스닥 종목은 650개, 상승 종목 650개, 하락 종목 207개로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또 눈에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개장과 동시에 개인과 기관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 매도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야간 선물 자체가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 흐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는 날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업종 차트에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코스닥 지난주에 코스닥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오늘도 역시 강하게 코스닥이 0.7% 지수가 0.7% 상승해서 78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코스닥 쪽에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3차 랠리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 충분히 오늘 장에서도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닥 뷰를 아주 좋게 갖고 계시네요.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개장함과 동시에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780선을 동시에 회복하면서 아주 강하게 더 오르면서 출발을 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뒤에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삼성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현재 12% 개파락으로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손실을 숨겨서 분식회계설에 휩싸인 이후 워크아웃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삼성중공업 또한 1조 원대 손실을 역시 똑같은 분야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숨겨왔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지금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조선주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출발은 괜찮았다까지 전해들었고요. 조선주를 제외한 업종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지수는 긍정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출발이었죠. 아무래도 간밤에 해외 증시가 올랐고 그리스 사태가 조금은 더 완화되는 움직임들, 미국의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에 안도감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도 코스피보다는 강세를 보이는데 여전히 중소형주가 세니까 코스닥 시장의 투자의 매기를 잡으시고요. 코스피의 반등은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라는 점,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 수급이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업종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오랜만에 상승 1위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쌍방울과 리트베리직 5%, 3%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1%대 반등, 아무래도 주총의 결과, 이제 뭐 통과, 합병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반가운 반등, 전기전자의 반등입니다. 1%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구전자나 이제 써니전자, 삼성전자가 특히 1.4%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었던 IT 대형주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기전자 부분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뭐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호재가 불고 있는 건설주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낙폭과대 대형주의 반등 여부는 IT 대형주에 달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의약품도 강세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의약품 업종이 조금 덜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슈넬 생명과학, 오리엔트바이오 8%대 9%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1%대 반등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증권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부국증권과 KTB, 유진투자증권 비교적 중소형사 증권사를 중심으로 좀 수급의 매기가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지수가 올라오게 되고 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증권주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증권주는 약간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운송 장비 부분은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1%대 조정이고요. 기아차 0.6% 정도, 현대차도 0.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 부담에서 사실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엔화 대비에도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달러 대비에도 약세로 전환되면서 현대 기아차의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동차 업계로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나 그동안의 공매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완성 자동차 업체가 빠르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방어주인 전기 가스업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코스닥 지수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 오늘 5%대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뭔가 공통점이 보일 수 있는데요.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KL넷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 부분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약주의 랠리라든지 이제 뭐 게임주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약간은 소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생겼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한번 매기가 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강세입니다. 역시 뭐 중복돼서 포함되는 업종 인포바인, 한국정보통신 아까 말씀드렸고요. CJ ENM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엔터주와 핀테크,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오늘장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잠시 후에 관련된 섹터에 속한 특징주로 종목을 뽑아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폭은 약간은 줄어들고 있네요. 코스피는 2,095선, 그리고 코스닥은 777선. 각각의 마디지수를 터치만 하고 약간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종가보다는 위쪽이고요. 이번에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의 특별히 외국인 중심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전 시장 자체가 그 2100선, 코스피 2100선에서 그 구축해놨던 매도벽이 한번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그 분위기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세로 다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고 선물 시장에서도 미약하지만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은 오늘 하방 쪽에다가 베팅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지금 뷰를 틀고 뭐 선물, 현물, 그 다음에 콜옵션까지 다 지수 상방을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백오데이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압박 물량이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계속 지금 출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21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현물 매수세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 지수 상승폭 2000에서 2100까지 올라올 동안에 현물이 아닌 선물 시장에서의 그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지수 추정형으로 따라 올라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도 계속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그저께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한 2천억 이상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강한 상승을 예상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예상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코스피 둘 다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간에 이제 쌓아 올렸던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양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다 관망세인 모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의 지금까지 어떤 그런 모습들은 주로 파생에 의한 움직임이었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 현물을 연속적으로 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인다라고 일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개장 분위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이 또 한 번 올랐거든요. 거의 4거래 연속 오르면서 1150원대 육박해 있는 상황. 오늘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을지요.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 의장의 또 한 번의 발언이 있었지만 또 그리스 우려는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ELA를 한 9억 유로 정도 더 증액해서 그리스를 더 도와주겠다는 것이 유럽 중앙은행의 입장이었었는데 오늘 조금 레벨이 다운되면서 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외환시장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 증액에 따른 그리스 불안 해소로 인한 위험 자산 선호와 계속되는 급등에 따른 반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은 2원 40전 하락한 1146원 80전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더 이어가면서 1145원대까지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ECB가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증액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스 우려가 해소되며 뉴욕 NDF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거기다 1150원대에서 어제 당국의 스무딩 매도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예측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으로 강세를 지속하였으나 우리 원화는 여기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저가는 1147원 80전에 마감되었고 어제 설화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50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여기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락세로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하는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기대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으로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는 1.08대로 진입하였고 엔화도 114엔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우리 환율도 글로벌 상황을 반영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여기에 매수세가 외인들의 국내 주식 채권 매도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들도 매수 심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환율 하락의 우려로 인하여 당국의 매도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1150원대에서 속도절성 매도 실개입에 나서는 모습이 예측되면서 어제 변번이 1150원대에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50원에 대한 가격 부담과 당국의 경계감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말을 앞두고 오버나잇 부담 청산 물량도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50원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하락 출발로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1150원대 진입 움직임이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45원에서 54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 잠깐 찍었듯이 1150원대 한번 진입 정도는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1150원대 안착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으로부터 외환시장 출발과 전망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7월 17일 대헌절 금요일 날
아침장 특징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몸은 여기 있는데 상당히 궁금은 해요. 누군가 좀 중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시각각 삼성 주총장 관련된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주총장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뭐 자리가 없고 꽉 찼고 뭐 신경전후 굉장히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오늘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어 거기에 관심이 다 모아져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핵심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합병의 두 주인공 삼성물산, 제일모직 중심으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과연 이제 엘리엇이 얼마만큼의 외국인들을 이제 자기 편을 끌어들였느냐가 관건이죠.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어제 사실 관련주들은 이미 좀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오늘 이제 주총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목을 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삼성물산 쪽에서는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쪽에서는 합병에 대한 부분들 유리하게 그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베팅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여져요.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그런 분위기들이 그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오늘 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주총장에서의 내부가 이제 주총장에서 이제 그 각각의 발언 한마디씩이 전체 분위기가 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 보여질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약간의 슈팅이 있었다가 어제 상승분을 채 지키지 못하고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관련해서는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좀 뛰어오르는 듯 했는데 어제 또 4%나 급등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사실 오현진 멘토님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관련주들은 매수해 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있었었거든요. 네. 오현진 멘토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결과도 중요한데 관련 종목들 매매 중심으로 얘기 들려주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 쪽 아무래도 많이 영향을 받겠고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는 거는 이제 합병안이 소폭 우위로 이제 합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이제 촉각이 곤두서고 있고 지금 우호 지분이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한 40%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소액주주가 10몇 % 정도만 이제 삼성물산 합병 쪽으로 좀 표를 던져준다면 합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오전 중에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전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좀 늦어져도 이제 오후 1시 이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주총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려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네. 이번이 사안인 만큼 워낙에 관심도 높고 그만큼 그 주주총회 자체가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결과는 12시 이후 정도 혹은 그 이전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합병이 결정되게 된다면 제일모직 주가에는 확실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삼성물산 주가에도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게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PBR 10배인 종목도 있고 PBR 0.5배인 종목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PBR 가치로만 따져서 이제 뭐 합병을 결정할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이번 합병이 어그러진다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가를 다시 한번 이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땐 제일모직이든 삼성물산이든 합병 관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합병이 양사에 유리하고 합병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지금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진입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굳이 결과가 안 나온 시점에서 결과를 예상해서 이제 매수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면세점 발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 발표가 이제 성공한 기업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패한 기업은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신규적인 접근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결과물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게 나온다면 계속 홀딩 아니면 1차적으로 한 번 차익 실현 하나요?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주총 결과에서 합병이 나온다고 무조건 오리란 보장은 없는데 지금 관점에서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합병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절반 정도 물량을 매도하시고 절반 정도 홀딩 이 정도의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속보가 뜨고 있어요. 이 속보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얘기하고 딱 맞물립니다. 일단 제일모직 주총에서는요, 삼성물산하고 합병이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9시에 이제 막 주주총회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각각 열렸는데요. 일단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삼성물산과 합병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지금 9시 19분 현재 막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일모직 주가를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멘토님. 네, 그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조금씩은 상승 반전을 그렇죠.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시가 아니라 금방금방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제일모직 주총은 그렇지 금방. 않아요. 제일모직 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제 그렇죠. 합병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의 그런 가치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낮게 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상된 결과가 그냥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제일모직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것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네. 관건은 삼성물산의 주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면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또 빠지죠.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 부분은 크게 염두를 하지 마시고요. 삼성물산 주총 결과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조선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손실을 숨겼다라는 은폐 소식. 이것은 분식회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워크아웃 설까지 제기가 됐었고 또 사내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 이틀 연속의 하한가는 없었습니다. 하한가 이후 어제 급락했지만 어느 정도 버텨줬고 어제 또 급락세가 제한적인 와중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대우조선해양 받아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오늘 대우조선해양은 별로 안 빠지는데 아니 의외로 삼성중공업이 지금 두 자릿수 급락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손실을 숨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정정합니다. 일단 손실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손실 규모가 1조 원으로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서 조선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해양 플랜트 관련돼 갖고 대우조선이냐 삼성중공업 네. 마찬가지로 지금 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어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락권에서 외국인들이 200만 주 이상 매수를 해가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장 내에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수준까지도 한번 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특이사항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쪽에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차월물 그 주식 선물을 지켜보게 되면 주식 선물에서도 그 다음 달 9월 만기를 봤을 때 베이시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6% 정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공매도 수량도 보고 또한 그 현재 그 차월물 주식 선물 가격을 지금 보게 되면 주식 선물도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4,150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재까지 보시면 400원 정도, 한 3% 정도를 선물이 지금 백오데이션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급 자체가 더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하는 쪽이 더 많아 보이고요. 현재 지금 차트면에서도 봤을 때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아래꼬리 달고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조금만 더 매수세가 안 몰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청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수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기관에서 500만 주 이상 그 매도를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받아가느냐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외국인들이 그 저가권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공격적인 매수를 위해서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막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뚜렷한 매수 주체를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장에서는 그 각각의 똑같은 그 손실 규모가 뭐 그 크건 작건 간에 일단 손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업종들을 갖고 계시다면 삼성중공업에서 오히려 반대로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그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셔야겠지만 삼성중공업보다는 뭐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철저하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 쪽이 수급이 지금은 보다 안정적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의외로 외국인들이 대우조선해양 물량을 많이 받아가면서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급락 이후에 보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삼성중공업은 악재 첫날 급락하면서 수급상으로 조금 받쳐주는 세력은 없이 흘러내리는 중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이야말로 FPSO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상당히 높은 그 가격의 단가를 받을 수 있는 판매들을 잘 해오면서 실적으로 연결시켰는데 여기서 손실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예. 사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미리 이제 선 구조 조정을 해놨어서 네네. 다른 조선주보다는 좀 유리하다, 좀 괜찮은 종목이다. 조선주 내에서도 그런 네네.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한 말씀 우리 오멘토님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익으로 보고 이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0억이다라고 한다면 그 1,000억의 현금이 다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어음이나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연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사실 뭐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을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씩은 나옵니다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분식회계일 수 있는 건데 좋게 말하면 이제 수익을 조금 빨리 이제 인식을 했다. 조금 약간은 과대 계상해서 인식을 했다. 요 정도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를 받을 때 이익을 분할해서 인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3년짜리에 뭐 1조짜리 계약을 따냈다. 그러면은 매년 3,300억씩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이에요. 공사가 33% 진행될 수도 있는데 20% 진행될 수도 있고 50% 진행될 수도 조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업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대 인식이 어느 정도 됐고 실제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런 관점에서 실망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되기는 됐는데 현금 인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느리다. 그런 관점에서 좀 악재가 터지고 있는 그 거라고. 와중에 또 삼성중공업은 어느 나이지리아 공사가 지연되니까 네네. 또 손실이 이렇게 커지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조선주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다가 아무래도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이슈화가 다시 한번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수급이 조선주 자체를 이제 아예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조선주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고 좀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 자동차주처럼 될까봐 차트적으로만 그냥 좀 걱정이 돼요. 네, 사실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업황 회복까지는 이제 상당 시간이 걸리고 그나마 버텨왔던 부분이 고부가 가치 선박 FPSO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조선주가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졌었던 부분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의 수익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현금 흐름도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크게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당분간 빠르게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매도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어차피 매도가 안 가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리시다가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좀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올라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없지만 개파락 이전까지 주가는 올까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아주 높은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쯤에서 정리를 할까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개파락이 메워지는 가격대 삼성중공업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6,500원 정도까지죠.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올 때 이제 최대한 노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1조 원대, 2조 원대 손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갭을 메우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급락이 있기 직전 때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그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성장주 순환매 고리 속에 예를 들어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한 번 급락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약간 완전히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뒤편으로 사라지는 사이 핀테크와 게임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핀테크 관련주들은 삼성페이 관련된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급반등했었는데 아까 잠깐 업종 흐름에서 짚어주셨듯이 오늘 또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의 급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얼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핀테크는 사실상 어제 막 시작이 된 건데 네네. 오늘 진입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장주의 순환매입니다. 제가 뭐 지난주부터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은 지금 가치주, 대형주를 그다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 이슈가 있는 대형주 빼고는 시장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중소형 모멘텀주, 성장주 내에서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평가된 성장주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핀테크나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가 성장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업종들로 수급이 쏠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페이에 대한 성공 가능성 때문에 핀테크가 올라온다. 요거는 핀테크주가 올라오니까 그냥 뒤에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페이는 아직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다음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같은 포털이 페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이 페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써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제 놓고 보면 한국에서 카카오톡 사용자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 누가 더 많으냐? 당연히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검색하는 분들도 엄청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접근성 부분에 그런 초점을 조금 맞춰본다면 페이 부분에선 지금 포털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 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핀테크는 이제 삼성페이에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단 역시 성장주 내에서 핀테크주의 순환매가 한 번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G 이니시스 오늘 4%대 반등, 다날도 3.5% 그리고 뭐 보안 관련주인 K사인도 1.8%대 반등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주의 수급 유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효과에 의해서 한 10% 정도의 반등은 대략적으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핀테크주 중에서 종목을 뽑자면 다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생체인식 부분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향상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지문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도 지금 지문인식을 기본적인 비밀번호 풀기 패턴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안면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 부분에 다날이 계속해서 진출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핀테크라는 게 편한 만큼 보안이 생명이죠. 이 네. 생명인 보안을 지키려면 결국 생체인식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다날 정도는 현재가 1,300원 부근도 크게 무리 있는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핀테크의 순환매가 이제 막 어제부터 시작돼서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셨고요. 그 가운데 탑픽주로 다날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이오페이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다날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역시 또 한 축의 성장주 순환매. 사실은 핀테크보다 조금 미리 매기가 들어가긴 했어요. 게임주 가운데 탑픽주 하나 좀 골라주시죠. 예, 어제 저는 NC소프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기관서부터 연일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국민연금 편입주로 NC소프트가 이제 들어가면서 NC소프트 급등을 하게 됐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제의 급등에 의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흐름 자체가 기관 투자자분들이 보통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오 중심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됐죠.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1차 랠리의 정도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실적 중심에 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 글로벌 게임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지, 이제 작은 중소형주,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게임주보다는 좀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M&A를 통해 하고 점점 더 확장 가능한 그런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NC소프트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NC소프트는 이 22만 원대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제 화끈하게 뚫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약간 더 슈팅이 있는 듯 했었다가 오늘 약간 빠집니다만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돋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모멘텀 외에 좀 수급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오늘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또 어제부터 시작된 핀테크 관련해서는 다날이 탑픽이지 않을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가운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입성한 종목 이노션이라는 삼성 계열사의 어떤 제일모직과 같은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토니모리도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시내 면세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노션 오늘 상장했는데 좀 실망스러운 결과죠.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주는 뭐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 업황의 분위기가 어떻냐, 두 번째는 경쟁률이 어떻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공모주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쉽게도 이제 제일기획의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고요. 광고 업황이 지금 모바일 광고, 나스미디어나 이런 모바일 광고를 영위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대형 광고사, 뭐 TV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광고를 실시하는 이런 대형 광고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노션이 상장 타이밍이 약간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노션이 이번에 그 상장할 때 경쟁률이 200대 1이었습니다. 200대 1이 낮은 경쟁률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노션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관심이 있었던 공모주였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은 경쟁률이 예상됐는데 그거 치고는 이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죠. 토니모리가 771대 1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3분의 1도 안 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든지 경쟁률 부분이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성과가 조금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는데 공모가까지 하회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가도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대응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관점인데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반등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이 공모가라는 게 항상 과대 계상돼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 68,000원이라는 공모가는 이노션의 적정 가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 65,500원 적정 가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적어도 공모가 위에서 팔 기회는 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노션은 더 가지고 가자. 토니모리도 한번 살펴주시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까지 며칠 전에 치는 것은 참 이례적인데 역시 어떤 섹터에 속한 종목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토니모리로도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가 많죠. 특히 시내 면세점, SM 면세점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8%대 상승입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히 말하면 지금 토니모리 75,100원은 정말 많이 고평가죠. 아모레퍼시픽을 훨씬 더 넘어서는 PER 밸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내 면세점 지분 물론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지분이 한 1, 2%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제 하나투어가 70% 이상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언제 가시화될지도 모르고 이 면세점 사업에서 실제 토니모리의 화장품이 팔리려면 앞으로도 한참 남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다. 공모가를 확실히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PER 밸류가 뭐 7, 80배 부분까지는 갑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성장주로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토니모리는 화장품 업체에다 면세점 업체까지 업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밸류상으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팔 필요는 없겠죠. 오늘장에도 8% 상승하면서 75,000원 정도니까 목표가를 굳이 정하지 마시고 일봉상으로 음봉이 떴을 때 뭐 매도를 하겠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한 실적에 이번에 중소 면세점 업체로 선정된 SM 면세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급등하고 있는 신규 상장주 토니모리는 음봉시 정도의 적당하게 좀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국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고평가는 맞기 때문이다라고 분석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종목만 더요. STS 반도체.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크아웃된 그런 상태잖아요. SS 반도체가. 근데 SFA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받는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유중 또 CB, BW 다 SFA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1,300억 정도 조달을 받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전략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석 연구원님. 일단 2,100선
돌파기가 약간은 조금 밀리는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시장은 긍정적이죠.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이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코스피 시장의 21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직전 번번이 2100선에서 매물을 소화를 못하고서 내려왔어요. 맞아요. 그 2100선에서 던진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었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지수 관련 대형주를 다시 한번 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2100선이 강하게 돌파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그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금까지 2100선이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이제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2100선이 돌파 안 된 시점에서 미리 좀 더 싸게 뭐 지수 관련 대형주 낙폭이 심했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미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리스 문제도 해결이 돼가는 기미가 보이고 이런 핵협상 타결되는 분위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증시의 투심을 좋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모멘텀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중국발 우려감도 물론 이제 해소가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7% 달성에 대한 또다시 한 번에 더한 완벽한 의구심이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한 부분과 이제 어제도 이제 확인됐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이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번부터 바이오 종목에 대한 계속 말씀만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 확대되면서 그 건자재 관련들 종목들이 사실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 시에 2차 랠리를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탑이군요. 예, 탑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츠, 라이온컴텍 이 두 종목 정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츠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업체. 네, 주방 관련해서. 예, 좀 환기 관련된 1위 업체고 라이온컴텍 같은 경우는 대리석 관련돼갖고 좀 대리석 관련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2차 랠리까지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심 있게 볼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던 건설주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들의 이제 그 저가성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보다 조금씩 얇게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담는다 생각하고 건설업종이나 건자재 관련주들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일단 2100을 돌파하면 낙폭과대 대형주들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지금 미리 좀 대형주 시장에 갈 것 같아 라면서 미리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지만 건자재 관련주 가운데서는 이미 1차 랠리가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하츠와 라이온캠텍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하셨고 굳이 따지자면 건설주는 대형주 가운데 꽤나 괜찮은 섹터가 그중에서 그나마 아닐까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현주 멘토님은요. 상당히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재 시점의 투자의 포인트는 성장주다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고요. 가치주를 매수할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타이밍이 아니다.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하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대형주를 사자. 두 분 이런 다 그때 관점이고요. 얘기해 주실 거죠? 가치주 사야 될 시점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주인데 너무 비싼 걸 따라잡긴 어렵고 계속 반복드리지만 저평가된 성장주를 주목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핀테크주가 올라가는 것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페이 영향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평가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핀테크주로 순환매가 들어갔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FNC엔터가 유재석 씨 영입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호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많이 오르지 못한 성장주 중에 하나가 엔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종목을 하나 꼽자면 SM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JYP 엔터나 이제 YG 엔터 혹은 다른 엔터주들이 1차적인 시세를 냈는데 SM은 아직까지도 시세를 못 냈고요. 오늘 관점에서 이제 2.5%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리려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엔터주가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엔터주가 계속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평가된 성장주를 들어가실 때 목표 수익은 한 10%에서 15% 정도 약간 낮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추천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마치신 오현진 멘토는요, 성장주 가운데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어제 막 이제 막 시작한 핀테크 관련해서는 다날이 가장 좋아 보이고 최근에 엔터주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 그 가운데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건 수급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SM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사실 지난주에 시젠하고 안국약품을 추천해 주셨었어요. 바이오 제약주 가운데 수급으로만 그냥 봤을 때 재료 다 차치하고 두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 하셨었는데 시젠은 오늘 또 7% 이렇게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그렇다고 안국약품도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석 연구원님의 오늘 추천주는요. 게임주 가운데서는 NC소프트였었고요. 건자재 관련해서는 하츠와 라이온 캠텍이라고 하는 대리석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종목 일주일 뒤 결과 한번 보죠. 네, 알겠습니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영석 연구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물산 쪽의 주총은요, 지금 9시 35분, 한 5분가량 전 정도부터 약간 지연돼서 시작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삼성물산과 합병이 당연히 만장일치로 통과가 현재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은 꽤나 올라온 상황인데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 메르스가 안정된 이후에 여행과 항공 등 서머랠리, 여름에는 아무래도 성수기고 다시 한번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여행과 항공주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섹터로 매수해볼 만한 섹터 의견 내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요, 중국과 또 그리스 문제가 조금 해소되고 있는 국면인데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도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시장도 안도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인데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유가 하락 수혜주를 샀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최희승 차장님하고 항공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도 보여집니다. 항공주도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사실은 그 밖에도 페인트와 또 페이퍼주도 김현겸 팀장님은 아주 전부터 언급해 주셨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볼까요? 실적 시즌에 완전히 돌입을 했는데 현금 반, 주식 반 정도로 계속해서 주식을 조금 더 사도 좋겠다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주식 사자라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뷰 남겨주신 안상현 대리 전화 연결해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현금 7, 주식 3에서 이게 7대3, 6대4 비율에서 오늘 5대5, 주식 비중을 3에서 5까지 늘리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지금 조용해지고 있긴 하네요. 네, 이제 저는 두 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왔다가 어느 정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 은행도 20일부터 영업 재개가 되고요. 오늘 각국 의회에서 협상안이 그 승인 절차 후에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독일과 지금 IMF 간에 약간 마찰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 시즌 돌입에 따른 그 개별 종목 변동성이 조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다른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승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거는 증권주가 굉장히 저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증권주를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그 반도체주 분할 매수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주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대비해서 이것도 좀 과대 낙폭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 PBR주, 그다음에 과대 낙폭 우량주 쪽에서는 저는 자동차주 섹터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PER이 한 7배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그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하반기에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저희가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주를 봐야 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 메리트라든지 저는 하반기에 환율 변동성이 조금 생긴다면은 저희도 일본처럼 수출주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주가 그렇게 봤을 때 과대 낙폭주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반도체주, 저 PBR주, 그다음에 과대 낙폭 우량주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동차를 지금 싼 건 맞는데 싼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너무 안 가서 가긴 갈 것 같은데 계속 안 가고 있어서 아마 조금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는 지금 만약에 산다면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 줄 수 있을까요? 많이 기다리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네. 지금 바닥권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고, 다만 이렇게 바닥권을 잡을 때 자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좀 싸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유럽 판매라든지 중국 판매가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죠. 빠지는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보면은 SOE라든지 화학 정유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하락을 했을 때 다들 불안 심리에 따라서 뭐 더 매도는 했지만 그럴 때가 오히려 굉장히 바닥권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기아차나 뭐 자동차 섹터들이 저는 정유주들처럼 그런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그런 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판매율이라든지 MS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자동차주가 추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시면서 분할 매수를 이제 자동차주 관련해 슬슬 시작해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증권주, 반도체주 여전히 좋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평균 수익률 30%에 달하는 샘플러스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황민혁 멘토님이 되겠는데요. 브랜 멘토스로 이광무 멘토님과 함께 활동 중에 계시죠. 오늘 황민혁 멘토님이 잠시 후 11시에 증시 탑5 코너에 출연을 해주십니다. 황민혁 멘토의 추천주 평균 수익률 30%가 저희가 계산해보니 나서요. AS가 좀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수익률 30% 난 종목의 AS 특집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1시에 다시 올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